새벽 5시 미국 대형마트.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명품도 아이폰도 아닙니다. 삼성 TV, LG 김치냉장고, 냉동만두, 고추장, 바로 한국 제품이었죠. 삼성 TV는 입고되자마자 품절입니다. LG 김치냉장고는 예약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한국산 냉동만두와 고추장은 매대의 놓이기가 무섭게 사라집니다. 미국 상류층마저 이 제품을 찾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광경. 이제부터 30초 안에 한국 제품이 어떻게 미국을 뒤흔들었는지 공개합니다. 뉴욕의 기자 에밀리 워커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불과 하룻밤 만에 붉은 여드름은 가라앉았고 푸석했던 피부는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잦은 야근과 마감에 쫓기는 생활로 피부는 최악의 상태였죠. 고가의 프랑스 화장품부터 유명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까지 수많은 제품을 써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기자 제니 알록달록한 패키지의 마스크팩을 건네주었습니다. 에밀리, 이거 한번 써봐요. 한국 마스크팩인데 제가 써본 것 중 최고예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프랑스 명품 화장품만 고집하던 그녀에게 이 귀여운 패키지의 마스크팩은 그저 장난감처럼 보였죠. 하지만 포장지의 한글 글씨와 독특한 디자인은 묘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시원한 에센스가 피부에 스며들며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분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는 촉촉하게 빛났죠.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단 한 장의 마스크팩으로 가능하다니 호기심이 생긴 에밀리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뷰티숍을 찾았더니 평일 낮인데도 매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K-파프 스타들의 포스터가 걸린 매장 안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믿을 수 있어요. 광고만큼 효과가 있죠. 가격 대비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매장 직원 사라는 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K-파프 팬들이 주로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입소문을 타고 일반 고객들이 늘어났고 특히 40-50대 고객님들의 재구매율이 정말 높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진 에밀리는 뉴욕의 유명 피부과 전문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를 찾아갔어요. 한국 화장품의 가장 큰 특징은 효능과 안전성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피부 개선 효과는 높으면서도 자극은 최소화했어요. 특히 천연 성분을 활용한 기술력이 놀랍죠. 브라운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화장품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해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죠. 게다가 소비자들의 높은 눈높이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말에 궁금증이 생긴 에밀리는 한국화장품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24시간 피부 상태 변화를 연구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의 피부 타입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피부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죠. 연구소장 김민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에밀리는 한국 화장품이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닌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헬스케어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은 세계 화장품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이었어요.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피부 상태와 생활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은 미래 뷰티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매장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체험이었어요. 매장마다 테스터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고객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전문적인 피부 관리 교육을 받습니다. 매장 관리자의 이 말은 한국 화장품의 성공 비결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았어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향한 진심 어린 접근이 오늘날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에밀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더 이상 단순한 뷰티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기술과 정성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고 이제 세계 뷰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는지. 화장품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에밀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대형 가전 매장의 진열창이었어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LG 시그니처 김치냉장고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김치냉장고라고요? 한국 화장품도 놀라웠는데 이건 또 뭐죠? 한국의 전통 음식을 위한 전용 냉장고라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장에 들어가 보니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제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제품은 3개월 대기해야 구매가 가능해요. 매장 직원 톰의 설명이었죠. 김치냉장고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톰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이 냉장고는 각 식재료에 맞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와인은 와인셀러처럼, 채소는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써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발효식품 애호가인 사라의 말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그녀는 이제 피클과 와인, 치즈까지 모두 김치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에밀리는 LG전자 김치냉장고 개발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시장만을 위한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발효 과정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기술이 전 세계 식문화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의 주방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찾은 뉴저지의 대형마트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만두가 없으면 우리 가족의 주말 저녁이 완성되지 않아요. 맛도 좋고 조리도 간단해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죠. 한 주부의 말처럼 한국산 냉동만두는 이제 미국 가정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되었어요. 식품 코너를 둘러보니 고추장과 김, 라면 등 한국 식품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식 전기밥솥의 성공이었어요. 매장 한켠에 전시된 쿠쿠와 코웨이의 전기밥솥 앞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처음에는 쌀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하지만 한국 전기밥솥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죠. 이제는 밥을 짓는 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어요. 보스턴에 사는 마이클의 이야기처럼 한국의 주방 문화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식문화 전문가 제시카 브라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주방 문화가 미국에서 성공한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술력이죠. 김치냉장고나 전기밥솥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둘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입니다. 발효식품과 건강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식문화에 주목하게 됐죠. 마지막으로는 편리함이에요. 한국 제품들은 항상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방 가전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스마트한 생활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AI가 탑재된 냉장고는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추천까지 해주었고 전기밥솥은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죠. LG전자의 마케팅 담당자 제임스의 말처럼 한국의 주방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주방 문화는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됐어요. 건강한 식생활과 편리한 조리 과정, 그리고 스마트한 식재료 관리는 현대인들의 필수 요소가 되었죠. 이제는 주방이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에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 된 거죠. 한국의 주방 문화는 그런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요. 식문화 전문가의 말처럼 한국의 주방 혁명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다음 취재를 준비했어요. 화장품과 주방을 넘어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혁신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었죠. 이게 TV예요? 아니면 창문이에요? 에밀리는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최신형 TV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방 가전 취재를 마치고 들른 이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차원의 한국 기술을 만나게 됐어요. 화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실제 창문을 보는 것 같죠. 이건 단순한 TV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화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시청 환경에 따라 밝기도 조절합니다. 매장 직원 마이크의 설명이었어요. TV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학습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음성으로 집 안에 다른 가전제품들도 제어할 수 있었죠.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갤럭시 Z 폴드를 처음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휴대폰이 접힌다고요? 네, 이게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이에요. 펼치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죠.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메라 기술이었어요. AI가 최적의 구도와 설정을 추천하고 우주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줌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에밀리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수석 연구원 제임스 박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생활 방식을 디자인해요. 지금 개발 중인 기술들은 5년, 10년 뒤에 일상을 바꿀 거예요. 연구소 한켠에서는 접히는 디스플레이부터 홀로그램 기술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런 철학은 제품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쉬운 인터페이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소재 사용까지 기술의 발전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는 다음으로 LG전자의 AI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전제품을 넘어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AI가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연결하고 최적화하죠. 에어컨이 실내 공기질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하고 냉장고가 식재료 상태를 체크해 장보기 목록을 추천해요. 연구원의 설명처럼 한국의 기술은 이미 스마트홈을 넘어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까지 그들의 도전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성장한 건 필연적이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IT 전문가 마이클 존슨의 말처럼 한국의 기술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도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에밀리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이유를. 뉴욕 중심가의 한 대형 병원. 에밀리는 첨단 의료기기들 사이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술실부터 진료실까지 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초음파 기계는 한국산입니다. 정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서 이제는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가 되었죠. 30년 경력의 존스 박사는 한국산 의료기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전에는 독일이나 미국 제품만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특히 정밀진단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에밀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한국 제품이 이토록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삼성 메디슨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의료기기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1%의 오차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연구소장 김태준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연구소 내부에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24시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은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AI가 X-레이나 MRI 영상을 분석해 의사의 진단을 돕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죠. 실제로 이 기술 덕분에 초기 암 진단율이 크게 향상됐어요. 더욱 놀라운 건 원격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지 기술을 활용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수술 지도가 가능했어요. 팬데믹 시기에는 이 기술이 큰 빛을 발했죠. 한국의 의료기기가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팬데믹이었어요. 뉴욕 메디컬 센터의 마이클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기의 공급, 원격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 그때 우리는 한국 의료기술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됐죠.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진단키트와 의료기기는 전 세계 의료진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빠른 검사 속도와 높은 정확도는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존스 박사의 말이었어요. 제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어요. 로봇 수술부터 AI 진단까지 한국은 항상 의료기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환자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개발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있었어요. 덜 아프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죠. 저희가 개발한 초음파 기기는 기존 제품보다 검사 시간을 30% 단축했어요. 하지만 정확도는 오히려 20% 높아졌죠. 환자들이 덜 불편하게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연구소의 한 엔지니어가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료기기 개발이 단순한 일이 아닌 사명감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소병원에서도 한국 의료기기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한국 제품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대형 병원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죠. 이건 의료 민주화라고 할 수 있어요. 브루클린의 한 개인 병원 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에밀리는 취재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단순한 혁신을 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죠. 뉴욕 소방서의 장비실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소방 장비들이 에밀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비들 대부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산 소방 장비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은 제품에 혼을 담아요.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쓰는 게 느껴지죠. 15년 경력의 소방관 마이클의 말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 때 장비에 대한 신뢰는 곧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그의 방열복과 호스에도 한국 기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유럽 제품을 주로 썼어요. 하지만 5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한국 장비의 진가를 경험했죠. 그때부터 모든 장비를 한국산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마이클은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 빌딩 화재였어요. 불길이 너무 거세서 접근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산 소방호스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열에 녹아버릴 것 같았던 순간에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을 쏘아냈어요. 소방서 장비실 한켠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라이프 세이버 얼이라고 적힌 벽에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구한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중 상당수가 한국 제품이었죠. 이 방열복은 작년에 제 목숨을 구했어요. 120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도 끄떡없었죠. 한국 기업들은 실제 화재 현장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죠. 에밀리는 한국의 소방 장비 제조사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하며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장비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합격 기준도 국제 표준보다 20% 더 높게 설정했죠. 연구소장 김준호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의 모든 장비는 실제 상황보다 더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방관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소방관이 되어 장비를 체험하는 거죠. 무거운 장비를 메고 화재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의 고충을 직접 겪어보며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가벼우면서도 더 강한 소재를 개발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소방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소재 연구팀 박지성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 소방관들이 보내온 편지가 가득했어요. 그들의 생명을 구한 장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들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수많은 현장에서의 검증을 통해 쌓아 올린 것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던 걸까요? 뉴욕 소방서를 나서며 에밀리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장품으로 시작된 그녀의 취재는 주방가전, 첨단 기술,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소방장비까지 이어졌어요. 한 나라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비결이 궁금해졌죠. 답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뉴욕 한국문화원의 한강의 기적 전시회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걸린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에밀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불과 70년 전 한국의 모습입니다. 전시 큐레이터 김민수의 설명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도시와 절망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희망 없는 표정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벽면을 따라 걸린 사진들은 한국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한 조선소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고 허름한 자동차 공장에서 첨단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천연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작았죠. 오직 기술 혁신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눈길을 끈 건 오래된 공책 한 권이었어요. 1970년대 어느 기술자의 연구 노트였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페이지들, 밤을 새워 연구했음을 보여주는 기름 얼룩, 그리고 빼곡한 메모 사이사이에 적긴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제 아버지의 연구 노트예요. 김민수가 공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변변한 실험 장비도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어요. 하지만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실패의 벽이라는 공간에는 성공하기까지의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죠. 지금 소방장비의 내열성이나 의료기기의 정밀도도 이런 수많은 실패와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70년대의 낡은 공장 사진 옆에는 최신 반도체 공장의 모습이 걸려 있었어요. 80년대의 단순 조립 라인 사진 옆에는 AI와 로봇이 작동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이 있었죠. 한국의 제조업 역사는 빨리 따라가기에서 시작해 함께 경쟁하기를 거쳐 이제는 앞서 이끌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며 에밀리는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연구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어제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위해 수많은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제야 에밀리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 만든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에밀리는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한국 제품을 신뢰하는지. 그들의 제품 하나하나에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에밀리의 다음 취재지는 현재 한국이 이끌어가고 있는 미래 기술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수소에너지, 육지통신. 한국의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이것이 바로 미래차의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에 들어서자 에밀리의 눈앞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외관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했죠. 한국은 이미 전기차 시대를 넘어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 제로, 충전 시간 5분, 주행거리 600km 이상.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수석연구원 박태현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연구소 내부에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자 개인의 또 다른 디지털 기기가 되어가고 있죠. 실제로 연구소에서 본 자율주행차는 마치 움직이는 거실 같았어요. 운전대 대신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좌석은 회전이 가능해 탑승자들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배터리 연구실이었어요. 기존 전기차의 한계로 지적되던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죠. 배터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현재 6세대 배터리를 개발 중이에요. 충전 시간은 현재의 13로 줄이면서 수명은 2배 이상 늘릴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미래 기술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다음 취재지였던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는 육지통신과 양자 컴퓨터 연구가 한창이었어요. 오지가 채 상용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육지를 연구하시는 건가요? 기술 혁신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육지는 오지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요. 홀로그램 통화나 메타버스가 일상이 되는 시대,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구소장 김도윤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1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암호통신, 뇌과학 연구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웨어러블 헬스케어 연구실이었습니다. 시계처럼 생긴 작은 기기가 심장병과 뇌졸중을 미리 예측하고 콘택트 렌즈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질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미래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죠.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TV, 투명한 디스플레이, 공중에 영상을 띄우는 홀로그램까지 디스플레이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단순한 화면이 아닌 정보와 감성을 전달하는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될 거예요. 벽, 창문, 심지어 공기 중에도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연구진들의 열정은 대학 연구실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KAIST에서는 인공광합성 기술을, 서울대에서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있었죠. 이들의 연구는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환경, 의료 문제의 해답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혁신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끈기와 열정이죠. KAIST 교수의 이 말은 한국의 미래 기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취재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가올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죠. 혁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에 한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끝은 없어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한 혁신은 계속될 테니까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에밀리는 브로드웨이의 한 카페에 앉아 한 달간의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화장품부터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가전제품, 첨단 기술, 의료기기, 소방장비를 거쳐 미래 기술까지 이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성공하게 만든 걸까? 커피잔을 들며 에밀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취재 속 만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엔지니어들, 사용자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는 디자이너들. 비결이 뭐냐고요? 절실함이었죠. 한강의 기적 전시회에서 만난 큐레이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술 혁신만이 살 길이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큰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죠. 한국의 제품이 특별한 건 제품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에밀리는 취재 노트에 받아 적었던 뉴욕 소방관 마이클의 말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장비, 그가 한국 제품을 신뢰하는 이유는 제품에 담긴 장인 정신 때문이었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던 연구원의 말처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한국 기술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브랜드 가치가 아닌 실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죠.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어 아마존 리뷰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기대 이상의 성능입니다. 가격 대비 완벽한 가치를 제공해요. 단순한 제품 만족을 넘어선 신뢰,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브루클린의 한 뷰티숍 직원 사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계속 재구매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죠. 한국 화장품은 광고가 아닌 실제 효과로 승부한다는 걸요. 김치 냉장고의 성공 스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제품이었지만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으로 미국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죠.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팔기 전에 먼저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미래기술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의 말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죠. 그게 우리의 DNA니까요. 그렇게 에밀리는 마지막 기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뢰로 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기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쌓아 올린 신뢰,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입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반짝이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로고들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에밀리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